평범한 당신이 월급쟁이에서 은퇴를 선언하게 될지도 모르는 역대급 기회가 바로 이번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만약 워렌 버핏도 몰랐던 비밀을 당신이 먼저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월스트리트의 전설. 피터 린치는 13년 동안 2천만 달러를 140억 달러로 불린 투자 대가입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잡한 투자 방식이 아닌 너무나도 간단하고 충격적인 진실을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바로 평범한 사람도 전문가보다 더 위대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여기며 차트, 그래프, 복잡한 재무제표, 분석에만 매달립니다. 하지만 피터 린치는 이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그의 마법 같은 투자 비결은 다름 아닌 당신의 일상에 숨어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아내의 쇼핑 목록에 있던 회사, 가족 휴가지에서 우연히 발견한 작은 리조트 체인을 통해 수십 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이 데이터와 보고서에 파묻혀 있을 때 그는 우리 주변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성장의 힌트를 얻었던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마신 커피의 브랜드, 친구와 이야기하며 알게 된 새로운 앱, 혹은 자녀가 열광하는 장난감 회사가 바로 미래의 대박 종목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미 잠재력 있는 기업을 매일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잡한 분석 도구가 아닌 당신의 관찰력과 호기심이 바로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제 투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가장 위대한 투자 기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피터 린치가 증명했듯 당신의 평범한 일상이 곧 백만장자의 지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세상을 보는 눈을 조금만 달리한다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투자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챕터 1. 일상에서 찾는 심루타 투자 기회의 비밀. 피터 린치가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투자 원칙은 바로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서 투자처를 찾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든 공부하지 않고 주식을 사면 카드를 보지 않고 포커게임에 임하는 것과 같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부란 복잡한 재무 분석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일상 경험과 직관을 활용한 실질적인 조사입니다. 실제로 투자에서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종목들은 대부분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당신이 매일 마시는 커피 브랜드,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 새로 생긴 패스트푸드 체인점 등이 모두 잠재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린치는 특히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주목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해보고 정말 좋다고 느꼈다면 그것이 바로 투자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비자들도 같은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 회사가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분석 과정에서 당신의 일상 경험이 전문가들의 복잡한 분석보다 더 정확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챕터 2. 전문가들이 놓치는 숨겨진 보석 발굴법.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와 복잡한 분석 도구에 의존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기업들의 미세한 변화에만 집중하느라 작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어진 큰 기회입니다. 린치가 강조하는 것은 작은 회사일수록 더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가총액이 수백억 원인 회사가 2배로 성장하는 것과 수조 원짜리 대기업이 2배로 성장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회사는 새로운 시장 진출이나 혁신적인 제품 출시만으로도 매출과 수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기반의 작은 기업들이
전국 또는 해외로 확장하는 단계에 있다면 이는 엄청난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음식점이나 서비스 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미 그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가능성을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기존 산업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회사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을 혁신하거나 효율성을 크게 개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들은 기존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보통 소비자들이 먼저 체감하게 되므로 일반 투자자들이 전문가들보다 먼저 포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투자할 때는 반드시 그 회사의 경영진과 비즈니스 전략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실행력이 부족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경영진의 과거 실적과 현재의 전략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챕터 3. 660배 수익의 비밀. 성장주 가치투자 마스터하기. 피터 린치가 마젤란 펀드를 통해 달성한 놀라운 성과의 핵심은 바로 성장주 중심의 가치 투자였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저렴한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현재 가격이 그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성장주를 선별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바로 매출과 수익의 지속적인 증가입니다. 단순히 한 분기나 한 해의 실적이 좋은 것이 아니라 최소 2년에서 3년 이상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는 회사들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매출 증가율이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도는 회사들은 뭔가 특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성장률만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투자처는 아닙니다. 그 성장이 지속 가능한지, 회사가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성장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은 늘어나는데 적자가 계속 확대되는 회사는 장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 증가와 함께 수익률도 개선되고 있는 회사는 정말 강력한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부채 비율과 현금 흐름입니다. 아무리 성장률이 높아도 부채가 과도하게 많은 회사는 경기가 악화되거나 금리가 상승할 때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현금 흐름이 양호하고 부채가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린치는 특히 주가 수익 비율과 성장률을 비교한 PEG 비율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성장률에 비해 주가 수익 비율이 낮은 주식들이 가장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 30% 성장하는 회사의 주가 수익 비율이 15배라면 PEG는 0.5가 되어 상당히 저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챕터 4. 포트폴리오 구성과 매매 타이밍의 황금 법칙.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개별 종목 선정만큼이나 포트폴리오 구성과 매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린치는 분산 투자를 강조했지만 무작정 많은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잘 아는 분야의 우수한 기업들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것을 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5개에서 10개 정도의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너무 적으면 위험이 집중되고 너무 많으면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각 종목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준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투자 비중은 자신의 확신 정도와 위험 수준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가장 확신하는 종목에는 더 큰 비중을 투자하되 한 종목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20%에서 3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같은 업종이나 관련성이 높은 종목들에 너무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매매 타이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살 때는 그 회사의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유효한지, 재무 상태가 건전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팔 때는 투자 논리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거나 더 좋은 투자 기회가 나타났을 때 또는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을 때로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큰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주가 하락인지 아니면 회사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의 기본적인 성장 동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오히려 저가에 추가 매수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챕터 5. 시장의 공포와 탐욕을 이용한 최적 진입 전략. 투자에서 가장 큰 수익을 얻는 방법은 시장이 과도하게 비관적일 때 사고, 과도하게 낙관적일 때 파는 것입니다. 린치는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을 예측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변동성을 활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때는 좋은 기업의 주식도 함께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가 바로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우수한 기업들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이 어려울 때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장이 과열되어 모든 주식이 급등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투자자들의 탐욕이 극에 달해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일부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 비중을 늘려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린치가 항상 강조한 것은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가 최고점이고 최저점인지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좋은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서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투자할 때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도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한 회사가 예상과 달리 부진할 경우 또는 전체 시장이 크게 하락할 경우에도 견딜 수 있는 수준에서만 투자해야 합니다. 빌린 돈으로 투자하거나 생활자금까지 투자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인내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기업도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단기간의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투자한 회사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투자는 기업의 미래 성장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일상에서 발견한 좋은 기업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꾸준히 투자한다면 피터 린치처럼 놀라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지키며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돈을 벌고 주식에서 돈을 잃는 이유는 집을 선택하는 데는 몇 달을 투자하지만 주식 선정은 몇 분 안에 끝마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도 부동산 투자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게 접근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챕터 6.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는 2분 투자 분석법. 피터 린치가 개발한 가장 실용적인 투자 도구 중 하나는 바로 2분 만에 기업의 투자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복잡한 재무 분석 없이도 그 회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며칠씩 고민하는 분석을 단 2분으로 압축한 이 혁신적인 방법은 실제로 월가에서도 검증된 기법입니다. 먼저 그 회사가 정확히 무슨 사업을 하는지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복잡해서 설명하기 어렵다면 그 회사는 투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성공한 투자는 항상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들에서 나왔습니다. 햄버거를 파는 회사, 커피를 파는 회사,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처럼 명확한 사업 영역을 가진 기업들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그 회사의 주요 경쟁 우위가 무엇인지입니다. 다른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왜 고객들이 이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가격이 저렴한지, 품질이 뛰어난지,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지, 아니면 특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경쟁 우위가 불분명한 회사는 언제든 다른 경쟁사에 의해 밀려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회사의 성장 동력이 지속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 한때 잘 나간 회사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진 회사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 신제품 출시 계획, 고객 기반의 확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주가가 합리적인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주가가 너무 높다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주가가 충분히 저렴하다면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종업계 다른 회사들과의 밸류에이션 비교가 매우 유용합니다. 챕터 7. 절대 피해야 할 투자의 무덤 6가지 함정.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무엇을 사야 하는지만큼이나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린치가 수많은 투자 경험을 통해 발견한 가장 위험한 투자 함정들을 미리 알고 피한다면 큰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투자 기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바로 핫한 신기술 회사들입니다. 언론에서 연일 화제가 되고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는 첨단 기술 회사들은 대부분 이미 주가가 과도하게 높아진 상태입니다. 또한 기술의 변화 속도가 워낙 빨라서 오늘의 혁신 기술이 내일은 구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첨단 기술 회사들이 초기에는 큰 관심을 받았지만 결국 사라져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다각화를 지나치게 추진하는 회사들입니다. 한 회사가 여러 가지 전혀 다른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다면 경영진이 각 사업 분야에 충분히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 회사의 실제 가치를 판단하기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회사가 훨씬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 대상입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부채를 가진 회사들입니다. 특히 경기가 좋지 않거나 금리가 상승할 때 부채가 많은 회사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현저히 높거나 이자 부담이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회사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지나치게 빠른 확장을 추진하는 회사들입니다. 성장은 좋지만 너무 급속한 확장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리한 확장은 품질 저하, 비용 증가, 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는 회사가 더 신뢰할 만합니다. 다섯 번째는 대주주나 경영진의 지분 매도가 계속되는 회사들입니다.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분을 계속 팔고 있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경영진이 자사주를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면 회사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름이나 개념만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회사 이름이 멋지거나 최신 트렌드와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좋은 투자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 내용과 수익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포장은 화려하지만 실속이 없는 회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챕터 8. 경쟁사 분석으로 찾아내는 진짜 승부처. 단순히 한 회사만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같은 업계의 다른 회사들과 비교 분석을 통해야만 진정한 투자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린치는 항상 경쟁사 분석을 통해 업계 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를 찾아내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시장 점유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2년에서 3년간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회사는 뭔가 특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점유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회사는 아무리 다른 지표가 좋아 보여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시장 점유율의 변화는 그 회사의 미래를 가장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수익성 비교입니다. 같은 업계에서 사업을 하는데도 회사마다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경영 효율성, 비용 구조, 가격 경쟁력 등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꾸준히 업계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는 회사는 그만한 경쟁 우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브랜드 파워와 고객 충성도도 중요한 비교 요소입니다.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라도 브랜드에 따라 가격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경기가 어려워져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할 수 있고 가격 인상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다른 회사로 쉽게 바꾸지 않는 회사일수록 장기적으로 더 안전한 투자처입니다. 기술력이나 특허 보유 현황도 살펴봐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기술 집약적인 업종에서는 핵심 기술이나 특허를 보유한 회사가 장기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생명주기를 고려해서 그 기술이 얼마나 오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경영진의 능력과 비전도 중요한 차별화 요소입니다. 같은 업계에서도 뛰어난 경영진을 가진 회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사들을 앞설 수 있습니다. 경영진의 과거 실적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략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챕터 9. 대폭락장에서도 수익 내는 역발상 투자 비밀.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시기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는 공포의 시간이지만 제대로 준비된 투자자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린치는 시장의 폭락을 오히려 우수한 기업들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폭락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바로 이때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미리 관심 목록을 만들어두고 목표 가격을 설정해 놓으면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폭락 상황에서는 모든 주식이 다 떨어지지만 그 중에서도 펀더멘털이 튼튼한 회사들을 우선적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부채가 적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회사들은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가능성이 높고 경기가 회복되면 가장 먼저 반등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생활필수품이나 의료 관련 회사들은 경기 침체기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합니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도 꼭 필요한 것들은 계속 구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어적 성격의 업종에서 우수한 회사들을 찾아내는 것이 안전한 투자 전략입니다. 반대로 폭락장에서는 고위험 고수익 주식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사치제나 선택적 소비 관련 회사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아무리 평상시에 좋은 회사라도 경기 민감도가 높은 업종의 주식들은 폭락장에서는 더 큰 하락을 보일 수 있습니다. 분할 매수 전략도 폭락장에서 유용한 방법입니다.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자하지 말고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사는 것입니다. 바닥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사들이는 것이 평균 단가를 낮추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것입니다. 폭락장에서는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돈이나 빌린 돈으로 투자했다가는 최악의 타이밍에 손절매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현금 여유를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폭락장을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챕터 10. 평생 써먹는 투자 체크리스트 완전 정복.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감정이나 직감에 의존하지 말고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린치가 수십 년간의 투자 경험을 통해 완성한 체크리스트는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첫 번째 항목은 사업의 이해 가능성입니다. 그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 모델을 가진 회사는 아무리 전망이 좋아 보여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신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만 투자해야 예상치 못한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입니다. 최소 향후 3년에서 5년간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회성 호재나 단기적인 트렌드에 의존하는 회사보다는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요인을 가진 회사가 더 안전한 투자처입니다. 세 번째는 경쟁 우위의 지속성입니다. 현재의 경쟁 우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브랜드 파워, 특허,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등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진 회사를 찾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재무 건전성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정한지,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지,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의 숫자들이 회사의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는 경영진의 능력과 주주 친화적 정책입니다. 과거 실적을 통해 경영진의 능력을 평가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경영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 배당금 지급, 투명한 경영 등이 좋은 신호들입니다. 여섯 번째는 적정한 밸류에이션입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동종업계 다른 회사들과 비교하여 현재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만의 투자 논리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왜 이 회사에 투자하는지, 언제까지 보유할 계획인지, 어떤 상황이 되면 매도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명확한 투자 논리 없이는 주가 변동에 휘둘리기 쉽고 감정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투자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면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점진적으로 투자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투자처를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